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와 그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댐 수위를 높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 초입, 광주와 전남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양은 140mm 넘게 비가 내렸고 다른 지역도 10에서 40mm로 가을비치고는 제법 많은 양입니다. 10mm 넘게 내린 비는 보름만입니다. 하지만 이틀간 내린 비로 바닥까지 드러난 댐 수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식수원인 동복댐. 비가 내리기 전 30.76%의 저수율을 보였는데 저수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흘러든 빗물보다 하루 사용량 15만 톤으로 빠져나간 물이 더 많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30.5% 정도 되고요. 현재 어제 비가 왔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정도의 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용수량보다 지금 온 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암댐과 평림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암댐 지역에는 20mm가량 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비 오기 전 33%에서 32.5%로 줄었습니다. 평림댐은 늘긴 했지만 0.1% 수준으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제는 32.7%고 지금은 32.8%입니다. 0.1% 올라갔습니다. 22mm 정도 강우가 내렸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수율이 4%대까지 떨어진 완도 섬 지역 상황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70mm 이상 왔지만 현재 5곳인 제한급수 지역은 다음 달 초 고급면과 약산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가 75mm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수량 변화는 없고요. 유입되는 양이 지금은 너무 가물어서 토양으로 다 흡수돼 버려간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 하지만 올겨울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해갈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12개 시군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이하로 더 낮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광주 기상청은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주시가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제설자재 7,800여 톤과 제설 장비 180여 대를 확보하고 눈이 올 경우 17개 구간에서 자동 염수 분사 장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와 방풍 시설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한용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의 증액이 사실상 확정돼 2단계 공사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2단계 사업이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2029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청에서 광주역까지 1단계 공사 공정률은 43%. 예상 개통 시기는 2026년으로 전체 공사 기간 7년에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가량 들어갑니다. 순환선 2단계 사업비는 이보다 많은 1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를 당초보다 5,800억 원 늘어난 2조 7,935억 원으로 승인했습니다. 광주시가 요구한 사업비 증액에서 360여억 원 정도 삭감되고 대부분 받아들여진 겁니다. 인방울대로 첨단지구와 수안지구 사이 구간 지하화도 수용됐습니다. 사업비 재검토를 한 KDI 측이 해당 구간을 지상해 건설에 200억 원을 절감하는 안을 냈는데 광주시는 주변 도시개발 여건을 이유로 지하화를 간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증액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계획이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내년 8월 2단계 착공이 예상됩니다.
공사 기간을 한 8개월 정도 단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대로 1단계는 26년 말, 2단계는 29년 말 해서 순환선 전체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 공사비는 모두 삭감되고 검토 비용 명목으로 5억 원만 남게 됐는데 광주시는 2단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가 어제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에서 제1회 광주 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인재 양성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AI 영재고 설립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의 유경오리 농장과 산란당 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 속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 발생 농장을 포함해 1km 안에서 사육하는 닭과 오리 46만 5천 마리를 처분하고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에 대해 이동 통제와 함께 집중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전남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강진만과 순천만 등 야생조류 8건과 장흥과 나주의 가금농장 5곳 등 13곳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미쓰비시 국내자산의 현금화 명령마저도 미쓰비시 측이 버티면서 결국 차일치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다시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제 피해자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로부터 꼭 4년이 되는 날, 93 양금덕 할머니는 다시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쓰비시 측의 거부로 배상은커녕 사과도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일벌이 큰 소리에도 언젠가는 죄를 받기 마련일 것입니다. 절대 우리 한국 사람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며 즉각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법대로 판결해달라. 지금 해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는 평생을 기다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상 판결 소송을 냈던 원고 5명 가운데 이제 남은 사람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2명뿐. 고령의 원고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병루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유권자 8명에게 각각 2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병루 담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 2050은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제가 1번과 2번 당선만 보장하며 양당 독식과 혐오 정치를 양산한다며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과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문정은 시당 위원장 등 여야 청년 정치인이 몸담고 있는 정치개혁 2050은 앞으로 전국 각지의 청년 목소리를 모아서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최대 15도가량 떨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일부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한파경보까지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안 지역은 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따뜻한 외투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들이 유입되면서 현재 일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 눈으로 내리는 곳들은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기온도 낮은 데다가 눈비까지 내려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담양, 영도 등으로 어제보다 7에서 15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춥고요. 낮 기온도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곡성의 아침 기온 0도, 한낮 기온 1도, 순천 4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도, 강진과 장흥 2도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9에서 14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오늘 물결도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은 되어야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